공통점. 화면에 보이는 이 기업들, 블록버스터, 코닥필름, 노키아.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실제로 많이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다. 혹은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망했다. 보통 이 두 가지 대답이 전부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곤 하세요. 자신들이 해당 분야에서 일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하는 방식이 맞다고 고집 부리다가 망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전부 다 맞습니다. 틀린 대답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키아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애플이라는 기업 때문에 망했고요.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 때문에 망했습니다. 코닥필름은 경쟁사인 후지필름이 아니라 오히려 소니라는 기업 때문에 망했어요. 희한하죠? 그럼 어떤 제품 때문에 망했느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등장 이후로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DVD를 우편으로 배송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 달에 구독료를 내면 3편의 영화를 빌려줬는데 이 3편의 영화를 다 보고 빨리 반납을 하면 다시 3편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에서는 매번 하나 빌릴 때마다 돈을 지불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한 달에 고정비만 내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전 뽑기 위해서 빨리 반납하고 또 보고 그랬던 거죠. 코닥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을 넣어서 카메라를 찍었던 전 세계 시장에서 50%가 넘었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놀라냐? 이유가 있어요. 자, 코닥필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닥필름 출신의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서 임원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코닥필름의 관계자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야, 지금도 필름 잘 팔리고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해? 그리고 만들면 비쌀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너무 아쉬웠던 거죠. 누가 봐도 기술이 좋은데. 그래서 그 연구원이 소니라는 회사에 같은 아이템을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코닥의 라이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필름을 넣고 찍고 그 다음에 현상소에 가서 며칠 걸 동안 뭐 사진을 또 현상하고 비용을 또 지불하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찍자마자 확인하고 삭제 찍자마자 확인하고 삭제 잘못 찍었을 때 지우고 다시 찍을 수가 있었죠. 얼마든지 무한대로. 그리고 컴퓨터에 넣어서 저장하고 그걸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었고요. 야, 코닥필름의 관계자들은 그 공유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넷플릭스도 참 재밌어요. 뭐냐면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를 빌렸는데 너무 늦게 반납을 한 거예요. 연체료가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좀 늦었는데 늦게 반납을 하긴 했지만 연체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요. 아 짜증나네. 너무 열받네. 아 그냥 내가 차려버릴까? 연체료 없는 비디오 대여점을 내가 차려버릴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DVD는 부피가 얇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배송을 할까? 그래, 전화 주문도 되겠지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야. 이게 대박이 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결단을 합니다. 이봐, 블록버스터. 우리 회사 인수할 생각 없어? 놀랍게도 블록버스터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결과는 지금 아시는 거랑 똑같죠 뭐. 이미 망해버렸죠. 노키아가 참 재밌어요. 당시에 업계 전 세계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1위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을 가볍게 여기고 당시에 스티브 발머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자판도 없고 비싼 스마트폰을 누가 사야? 뭐 얼마라고? 100만 원이 넘어? 아휴, 누가 사냐 그거. 야, 전화기는 이렇게 번호 눌러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서 노키아라는 회사를 8조 원에 인수합니다. 잘 될 줄 알았죠. 세계 1위 기업을 인수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 10년 넘게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 버렸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시로 기술의 흐름을 경험하라. 두 번째, 흐름을 알면서 무시하지 말아라. 사실상 이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를 놓쳐서요, 몰라서요. 같은 결의 의미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미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AI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언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알면서 무시한다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발 꼬이네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AI나 로봇이 등장해서 걔네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요. AI와 로봇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거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초반에 했을까요? 세계적인 기업들도요, 그 기술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거나, 최근에 요즘 챗 GPT 쓰고 계시죠? 구글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아주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구글 전에는 야후가 있었죠. 야후도 구글이 그렇게 성장할지 몰랐죠. 근데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구글이 탄생했습니다. 그 구글이 AI를 만들었고 챗GPT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픈 AI에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점점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수시로 기술의 흐름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흐름을 알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흐름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